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는 돈도 잘 벌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미래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넉넉하니까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시절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결정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만 어떤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남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더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죠.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거나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현명하게 선택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풍요로울 때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 보낼 것.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아버지와의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예전에 심리학자 존 보울비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이 아이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도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를 통해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철학자 니체는 삶의 목적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을 통해 사랑과 유대감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죠. 동양 문화에서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회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기초라고 봤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가족의 중요성을 배워왔기에 이 문화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이나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 관계에서 받는 사랑과 지지는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의 위계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소속감을 느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감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난 후에 후회한다. 몇 년 전 제 아는 분이 계셨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도 그냥 편한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병에 걸린 이후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식사도 신경 쓰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식습관과 수면도 잘 챙겨야 우리 몸이 튼튼해져요. 미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죠.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도 여러 질병은 여전히 예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올바른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예방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강조했어요.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했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루소의 말처럼 자연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잘 관리하려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입증했어요.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해요. 건강을 무시하고 살면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다가올 거예요. 미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 후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젊은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아쉬움을 느낀다. 얼마 전에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니시던 선배를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 선배는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느라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선배가 은퇴를 앞두고 보니 젊었을 때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배우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죠. 만약 그때 배움에 더 시간을 썼더라면 지금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다고요. 젊을 때 배움에 투자하는 건 개인 성장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줘요. 배움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요즘은 변화가 빠른 시대잖아요. 꾸준히 배우는 건 직업적으로나 삶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에요. 경제학자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체로 더 좋은 직업과 높은 수입을 얻는다고 강조해요.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대요. 세계은행 자료에서도 교육이 개인의 수입과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어요. 이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걸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과 기술을 쌓음으로써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배움과 성장을 인간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무지를 떨쳐내고 이성을 사용하는 건 인간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죠.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건 결국 후회로 이어지게 돼요. 교육은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해요. 젊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커리어나 삶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죠. 요즘 시대는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배우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젊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배움의 가치는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줘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배움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평화로울 때 힘든 시기를 대비해 준비한다. 몇 년 전에 한 기업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대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그때 과도한 투자를 했던 것이 기업에 큰 타격이 되었다고 후회하셨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실수였다고 하더군요. 평화로울 때 힘든 시기를 대비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중요해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세우면 어려움이 닥쳐도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죠.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특정 시장이 어려워질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금이나 보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심리학자들은 준비와 계획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한다고 해요. 월터 미셸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가 미래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인내와 자기 통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요.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운명에 맞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힘을 준다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평화로울 때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비상금 저축이나 보험을 들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고 유연한 전략을 세워 경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평화로울 때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나중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와 자신감을 찾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5번째로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저는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한 사치도 즐기셨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한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 더욱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요로운 시기에는 누구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때가 더 조심해야 하는 때죠. 현재 상황만 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무리하게 쓰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경제적 풍요로움이 항상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은 경제적 호황을 누렸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와 무리한 투자가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졌어요. 이 사례는 풍요로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교훈을 줘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쉽죠. 이런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재정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통해 행동해야 해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재산은 보호해야 할 것이지 과시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이컨의 가르침은 재산을 과시하고 소비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비상자금이나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또 합리적이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풍요로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사업에 성공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 크게 투자하고 많은 돈을 썼지만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큰 손해를 봤어요. 그때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풍요로움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기와 풍요로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중에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단순히 즐기고 안락하게 보내는 대신 미래에 대비해 현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풍요로운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을 즐기되 동시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과 가족이 더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풍요로운 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는 돈도 잘 벌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미래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넉넉하니까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시절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결정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만 어떤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남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더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죠.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거나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현명하게 선택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풍요로울 때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 보낼 것.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아버지와의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예전에 심리학자 존 보울비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이 아이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도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를 통해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철학자 니체는 삶의 목적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을 통해 사랑과 유대감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죠. 동양 문화에서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회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기초라고 봤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가족의 중요성을 배워왔기에 이 문화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이나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 관계에서 받는 사랑과 지지는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의 위계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소속감을 느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감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난 후에 후회한다. 몇 년 전 제 아는 분이 계셨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도 그냥 편한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병에 걸린 이후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식사도 신경 쓰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식습관과 수면도 잘 챙겨야 우리 몸이 튼튼해져요. 미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죠.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도 여러 질병은 여전히 예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올바른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예방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강조했어요.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했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루소의 말처럼 자연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잘 관리하려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입증했어요.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해요. 건강을 무시하고 살면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다가올 거예요. 미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 후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젊은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아쉬움을 느낀다. 얼마 전에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니시던 선배를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 선배는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느라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선배가 은퇴를 앞두고 보니 젊었을 때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배우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죠. 만약 그때 배움에 더 시간을 썼더라면 지금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다고요. 젊을 때 배움에 투자하는 건 개인 성장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줘요. 배움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요즘은 변화가 빠른 시대잖아요. 꾸준히 배우는 건 직업적으로나 삶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에요. 경제학자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체로 더 좋은 직업과 높은 수입을 얻는다고 강조해요.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대요. 세계은행 자료에서도 교육이 개인의 수입과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어요. 이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걸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과 기술을 쌓음으로써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배움과 성장을 인간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무지를 떨쳐내고 이성을 사용하는 건 인간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죠.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건 결국 후회로 이어지게 돼요. 교육은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해요. 젊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커리어나 삶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죠. 요즘 시대는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배우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젊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배움의 가치는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줘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배움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평화로울 때 힘든 시기를 대비해 준비한다. 몇 년 전에 한 기업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대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그때 과도한 투자를 했던 것이 기업에 큰 타격이 되었다고 후회하셨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실수였다고 하더군요. 평화로울 때 힘든 시기를 대비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중요해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세우면 어려움이 닥쳐도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죠.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특정 시장이 어려워질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금이나 보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심리학자들은 준비와 계획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한다고 해요. 월터 미셸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가 미래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인내와 자기 통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요.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운명에 맞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힘을 준다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평화로울 때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비상금 저축이나 보험을 들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고 유연한 전략을 세워 경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평화로울 때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나중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와 자신감을 찾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5번째로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저는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한 사치도 즐기셨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한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 더욱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요로운 시기에는 누구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때가 더 조심해야 하는 때죠. 현재 상황만 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무리하게 쓰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경제적 풍요로움이 항상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은 경제적 호황을 누렸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와 무리한 투자가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졌어요. 이 사례는 풍요로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교훈을 줘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쉽죠. 이런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재정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통해 행동해야 해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재산은 보호해야 할 것이지 과시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이컨의 가르침은 재산을 과시하고 소비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비상자금이나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또 합리적이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풍요로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사업에 성공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 크게 투자하고 많은 돈을 썼지만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큰 손해를 봤어요. 그때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풍요로움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기와 풍요로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중에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단순히 즐기고 안락하게 보내는 대신 미래에 대비해 현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풍요로운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을 즐기되 동시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과 가족이 더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풍요로운 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는 돈도 잘 벌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미래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넉넉하니까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시절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결정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만 어떤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남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더 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죠.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거나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현명하게 선택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풍요로울 때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시간을 함께 보낼 것.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아버지와의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예전에 심리학자 존 보울비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이 아이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도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를 통해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철학자 니체는 삶의 목적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을 통해 사랑과 유대감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죠. 동양 문화에서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회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기초라고 봤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가족의 중요성을 배워왔기에 이 문화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이나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 관계에서 받는 사랑과 지지는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의 위계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소속감을 느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감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난 후에 후회한다. 몇 년 전 제 아는 분이 계셨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도 그냥 편한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병에 걸린 이후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식사도 신경 쓰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식습관과 수면도 잘 챙겨야 우리 몸이 튼튼해져요. 미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죠.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도 여러 질병은 여전히 예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올바른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예방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강조했어요.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했죠.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루소의 말처럼 자연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잘 관리하려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입증했어요.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해요. 건강을 무시하고 살면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다가올 거예요. 미리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 후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젊은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아쉬움을 느낀다. 얼마 전에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니시던 선배를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 선배는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느라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선배가 은퇴를 앞두고 보니 젊었을 때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배우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죠. 만약 그때 배움에 더 시간을 썼더라면 지금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다고요. 젊을 때 배움에 투자하는 건 개인 성장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줘요. 배움은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요즘은 변화가 빠른 시대잖아요. 꾸준히 배우는 건 직업적으로나 삶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에요. 경제학자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체로 더 좋은 직업과 높은 수입을 얻는다고 강조해요.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대요. 세계은행 자료에서도 교육이 개인의 수입과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어요. 이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걸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과 기술을 쌓음으로써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배움과 성장을 인간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무지를 떨쳐내고 이성을 사용하는 건 인간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죠.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건 결국 후회로 이어지게 돼요. 교육은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해요. 젊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커리어나 삶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죠. 요즘 시대는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배우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젊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배움의 가치는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줘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배움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평화로울 때 힘든 시기를 대비해 준비한다. 몇 년 전에 한 기업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대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그때 과도한 투자를 했던 것이 기업에 큰 타격이 되었다고 후회하셨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실수였다고 하더군요. 평화로울 때 힘든 시기를 대비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중요해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책을 세우면 어려움이 닥쳐도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죠.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특정 시장이 어려워질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금이나 보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심리학자들은 준비와 계획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한다고 해요. 월터 미셸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가 미래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인내와 자기 통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요.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운명에 맞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힘을 준다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평화로울 때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비상금 저축이나 보험을 들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고 유연한 전략을 세워 경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평화로울 때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나중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와 자신감을 찾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5번째로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저는 예전에 잘 나가던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한 사치도 즐기셨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한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 더욱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요로운 시기에는 누구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때가 더 조심해야 하는 때죠. 현재 상황만 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무리하게 쓰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경제적 풍요로움이 항상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은 경제적 호황을 누렸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와 무리한 투자가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졌어요. 이 사례는 풍요로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교훈을 줘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현재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쉽죠. 이런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재정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통해 행동해야 해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재산은 보호해야 할 것이지 과시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이컨의 가르침은 재산을 과시하고 소비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비상 자금이나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또 합리적이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풍요로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사업에 성공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 크게 투자하고 많은 돈을 썼지만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큰 손해를 봤어요. 그때 풍요로울 때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풍요로움이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기와 풍요로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중에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단순히 즐기고 안락하게 보내는 대신 미래에 대비해 현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풍요로운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죠. 지금을 즐기되 동시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과 가족이 더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풍요로운 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